네, 스튜디오에는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서양호 소장님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일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통일교 사안 관련해서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제 투명하게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통일교의 특검 도입을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보셨어요? 여권으로서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애초에 특검이 민주당과 여권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에 금품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때 조사에 바로 나서던가 아니면 조사하기가 힘들면 특검의 목적과 대상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 즉시 국수본으로 수사를 이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대로부터 야당의 빌미의 공세를 준 것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 통일교 특검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윤영호 씨가 지금 금품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정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한 것조차도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따라서 먼저 특검에 앞서서 국수본에서 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그리고 특정한 시기, 장소들을 특정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무엇인가 미진화가 부족하다면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설 특검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보수 쪽에서 이거 구구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지 않는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협박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몰고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빈수레가 요란하고 네. 그런 생각이 강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들어와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정 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통일교에 개입했던 그 내용들을 입증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센 역풍에 휘말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휘말려 있던 전재수 전 장관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오히려 공연한 그 국정 발목 잡기의 희생자로 해서 오히려 여권의 지방선거에 탄력을 주게 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좀 신중론을 펴고 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의혹 국면에서는 굉장히 특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의혹에만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혹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씨,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을 추진해 왔고 대부분 그랬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기존 수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을 띄워온 건데요.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수본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검을 이제 덥석 받아버리면은 여권 전반으로 좀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특검을 하기에는 단계가 다르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사실관계가 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차철우 기자,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3대 특검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와 민주당의 관련성 때문에 이러한 그 종합특검 얘기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2차 종합특검만을 이제 막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원래는 이제 뭐 이르면 21일, 이르면 뭐 22일 정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도 처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략적으로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이게 통일교 논란이 이제 정치적으로 급부상했잖아요. 그래서 특검 논의와 초점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만약에 이제 뭐 논의 자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전략적 고민이 분명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특검 범위를 뭐 확장해서 뭐
덥석 합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정치 공세 프레임에 다시 한번 갇힐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뭐 특검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은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고심하기도 하고 현재 당내 분위기는 이제 속도 조절은 필요한데 종합특검 원칙을 좀 유지한다는 쪽에 가깝긴 하거든요. 종합특검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통일교가 대선 전에 이재명 캠프와 미국 인사를 연결시켰다. 특히 그 명단을 강선우 정진상에게 넘겼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이 아니라고 해명도 다 하셨고 의원 공지를 내서 해명도 하셨고요. 일단은 국수본의 수사가 또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이제 힘을 실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고민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통일교 특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민심적으로 좀 민주당이 당장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좀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양호 소장님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동력 실제로 약화됐다고 보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갖고 아, 예, 여러분, 목이 좀 걸걸하시네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좀 안 좋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2차 특검의 동력은 통일교에 대한 의혹보다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1차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통일교 의혹은 지금 윤영호 씨도 부인하고 있듯이 그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런 통일교보다는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 두 가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국민들의 공분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가야 한다라고 강해질 것 같고요. 거꾸로 1심 재판 결과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최고형이 선고된다라면 오히려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해서 2차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동력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소장님 진중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민주당도 통일교의 검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거를 덮으려 했던 특검마저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종합특검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통일교 의혹은 현재 2차 종합특검과 체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힘은 이번 내란 특검을 흔들기를 통해서 특검이 불공정했다. 따라서 2차 종합특검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동력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등이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차제의 내란 국면을 통일교 특검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통일교 내부의 권력 다툼, 즉 내부자 고발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의 음성이라든가 회계 장부라든가 이런 구체적 물증이 나와서 이것이 종합특검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아주 많은데 현재 통일교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볼 때 이것은 종합특검으로 가기 이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특정화되는 장소, 시기, 금액에 대해서 먼저 특정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차 종합특검은 애초에 특검이 규명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한 최상병 사건을 덮었는데 왜 덮으려고 했는지 임성근 사단장을 실제 김건희 씨가 승진시킬 목적으로 덮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혹들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 밤 대법원에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긴급 회의가 잡혀 있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정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국방부 계엄사령부에서 증언이 있었고 이런 권력기관에 대한 내란 방조라든가 내란 동조 의혹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런 내란에 김건희 씨의 역할은 없었는가 이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개인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밝혀졌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등 종합특검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교 헤이트는 그야말로 윤영호 개인의 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내란의 전체 음모를 밝혀내는 종합특검과 윤영호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윤영호 씨의 그 통일교 문제가 같은 급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민의힘 신이 난 것 사철우 기자. 네.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의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만약에 그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자금과 통일교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검에 통일교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건 선택적인 특검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포함 유무를 두고서 선택적 특검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3대 특검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란 사태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통일교는 정치인의 이제 정치적 활로나 이제 활동을 위해서 이제 좀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의 인식을 이제 뭐 필요는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에 막 무조건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선택적 특검 뭐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거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설 특검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 야당의 주장이긴 하잖아요. 선택적 특검이라는 논란이. 그래서 네. 이제 향후 수사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 정황이나 조직적 로비, 뭐 불법 정치자금 흐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네. 그때 종합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수 있겠으나 네. 어쨌든 통일교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한다면 혹시 한다면요. 그리고 일단은 국수본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 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이제 출국 금지 좀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입건이 됐어요 경찰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엄중해진다.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만약에 민주당이 통일교 의혹을 제외하고 2차 종합특검 추진할 경우에 또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다수가 지금 의혹에 좀 포함이 된 상황에서 통일교 사안 2차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통일교 의혹 자체는 여전히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고 통일교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사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조차도 현재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 그동안 인정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조차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으로 가기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할 필요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두 사람인데요. 이조차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그 심정으로 이 내란 국면을 빨리 통일교 특검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공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차철우 기자. 네. 아무래도 민주당 출입 기자시니까 지금 공세를 흐름을 보면요. 보수 야권에서 여권 인사로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러한 결과들이 좀 나와야 좀 본격적으로 특검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에서는 신중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특검 논의를 저는 본격화할 기준은 좀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수사가 이제 이재명 정부 권력의 핵심으로 더 향하거나 네. 이제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 설 때 이때 특검을 좀 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통일교 의혹이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크기보다 이제 수사 성과와 증거 축적 여부가 특검 전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 11일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토가 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은 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는 기류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국수본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에서 계속 특검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만나서 그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차 종합특검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왔는데 네. 통일교 특검이 안 된다는 논리를 좀 바로 세우려면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의 진전 여부나 윤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이 좀 변수로 생각됩니다. 네.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통일교 특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 통일교 관련해서가 야권 공조, 연대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동상이몽. 동상이몽. 주술과 이 사이비 신앙 같은 꿈만으로 노선과 이념이 다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연대까지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통일교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 정치자금 받은 거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하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옳다고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아마 금주 중에 특검 공동 법안 발의도 할 것 같은데 현실화될 가능성 매우 적죠. 그 특검이 발의되려면 그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민주당의 반대도 있지만 설령 특검 공세를 통해서 특검이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여당을 몰아세우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를 했더라도 이것이 지방선거의 공조까지 나가는 데는 상당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신당은 이미 내란과 선을 긋겠다, 내란의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또 국민의힘은 현재 고립되어 있어서 그 연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간판을 지금 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정당의 존재 차이 때문에 결국 선거 연대로까지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그 통일교 로비 의혹의 윤영호, 근데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 전달을 했다, 통일교 때 명령 때문에 부적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전에 국회에서 오면 여야가 상임위에서 막 다투다가 네. 카메라가 취재가 딱 끝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카메라 가스 그러면서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카메라가 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즉 이슈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내가 국민의힘도 정치자금을 줬고 민주당도 줬는데 국민의힘만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특검 조사 전체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재판부에 특검 조사 내용을 탄핵한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김건희 권성동에 준 것은 무엇인가 청탁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여야 공이 줬던 일반적인 정치 후원금일 뿐이다라는 것을 어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데 자칫 보니까 이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도. 그래서 이 수사가 만약에 국수본으로까지 가서 장기화될 경우에 본인이 정치 자금 준 것에 대한 여죄, 공여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 선고 재판을 앞두고 본인에게 양형이 더 높아질 우려가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라 이 준 것이 대가성이 구체적인 국수본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곱징역을 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여기까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니까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직도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의혹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그 국면까지 흔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 초반 중반에 있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선거에서 6개월은 일상 평상시 6년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통일교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걸 밝혀내지 않는 한 저는 이 게이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
여부에 따라서 자 이재명 잘하니까 힘 실어주자 아니다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자라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험도 벼락치기는 성과가 별로 없고 평상시에 실력이 중요한 것처럼 선거에 대한 결과도 선거 목전에 두고 이렇게 통일교 게이트라던가 이벤트를 크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경제 민생의 요구 그리고 내란 청산의 의지들을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